2025년 11월 7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keleton Based Continual Action Recognition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시우입니다. 저는 DMK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하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Continual Learning과 Self Supervised Learning이 있으며 또한 컴퓨터 비전 중에서 액션 레코그니션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Skeleton Based Continual Action Recognition인데 그 중에서 액션 레코그니션, 또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동작을 보고 이게 어떤 행동인지 맞추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를 달리기로 맞추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 좀 다른 방법론인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프리딕션 분야랑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HAR의 학습 과정은 기본적인 인공지능 모델들과 동일하게 입력값을 학습 모델로 학습시켜서 출력값을 뽑아내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 이미지가 입력값이 되는 것이고 모델을 잘 학습한 이후에 어, 오른쪽과 같이 달리기라는 출력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 또는 다른 센서 모달리티로부터 이 입력값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출력값은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직접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달리티는 데이터 수집의 양식을 의미하며 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RGB 또는 영상 데이터가 가장 어, 일반적이고 그 외에 다른 모달리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에 들어있는 이 스켈레톤을 왜 사용하게 됐느냐면 이 RG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할 때도 오래 걸리고 추론할 때도 오래 걸린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배경이나 조명, 카메라 각도 어, 등의 변화에 민감하고 개인 정보 보안에도 많이 취약하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 밖에 배경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개인 정보의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의 한계점을 해결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스켈레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동 인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이 행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행동이 존재합니다. 또 정의하기 나름이라 떤 행동이 언제든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NTU RGB 데이터셋이나 PKU MMD 같은 이런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60개로 나왔다가 120개까지 추가가 된 상황이고 오른쪽도 60개나 되는 그런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행동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최초에 10개의 행동으로 이 액션 레코그니션 모델을 잘 학습합니다.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는데요. 이 모델을 활용해서 추가 행동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추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잘 학습된 모델에 음, 맞추라고 시키면은 이 데이터들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추가 데이터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전면 재학습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 학습됐던 모델도 폐기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도 계속 저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보안이나 이런 뭐 저장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기존 데이터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전면 재학습은 계속하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잘 학습된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파인 튜닝이 존재합니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잘 학습된 모델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초기 파라미터로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 정보를 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Catastrophic Forgetting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Continual Learning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데이터 관점과 모델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버퍼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메모리 버퍼에 넣은 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고요. 이 모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뭐 가중치 정교화나 뭐 모델 확장 등을 통해서 기존에 중요했던 파라미터를 크게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 추가 데이터를 이제 신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존 데이터도 잘 맞추면서 신규 데이터도 잘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자 어,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 재사용, 그리고 정규화, 모델 확장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고 음, 최근에는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넣어줘서 좀 잘 맞추게 하는 그런 컨티뉴얼 러닝 방식도 좀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스켈레톤 기반의 스켈레톤 데이터를 활용하는 논문들은 어, 엘스넷과 캐런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해서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엘스넷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나온 논문으로 모델 확장 계열의 SCAR 연구입니다. 몸을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눈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파트를 어,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모델을 확장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스넷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스켈레톤이 덩크슛 하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덩크슛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왼쪽처럼 달리는 그런 포즈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덩크를 할 때는 이런 손 드는 그런 포즈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정 부분을 재조합한다. 그래서 이 특정 부분을 이미 알고 있으면은 이런 덩크슛도 좀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엘스넷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와 손들기라는 기존 데이터를 잘 학습해 놓은 이후에 신규 데이터인 덩크슛이 들어오더라도 이 모델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더 잘 해서 위에 달리기와 손들기 뿐만 아니라 아래의 덩크슛도 잘 맞추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엘스넷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몸통을 하나의 파트로 보고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스넷의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달리기와 손들기 행동을 초기에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 몸통,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5가지 모듈을 파트로 나눠서 모듈을 구성해서 초기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잘 학습한 이후에 이 덩크슛이라는 새로운 행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을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이때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에 넣었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판단되는 왼팔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왼팔에 대해서 좀 모듈을 더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향으로 학습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왼팔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럴, 그럴 때는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해서 이 왼팔이 가장 중요하게 나왔지만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이 왼팔 모듈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이 덩크슛에 대한 모듈을 하나 추가해서 오른쪽 모델과 같이 왼팔 모듈이 2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듈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보았을 때 엘스넷이 모델 확장 계열의 논문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스넷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PKU MMD 데이터와 RTU RGBT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이미지에서 잘 활용되었던 그런 메소드들을 활용해서 실험을 비교했는데 이 엘스넷이 이 정확도도 성능이 좋았지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FM이 forgetting measure인데 forgetting measure는 이전 데이터의 정보를 얼마나 잊었느냐를 측정한 측정 방식으로 이 값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forgetting measure가 되게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얼 러닝 세팅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모든 클래스를 학습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도 엘스넷이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스넷 같은 경우에는 SCAR 분야를 개척한 논문으로 이제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총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모듈을 구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한 파트 모듈을 업데이트하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파트 모듈이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폴게팅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정말 끝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해당 논문에서 실험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5번, 6번 정도를 컨티뉴얼 러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모듈이 끊임없이 추가된다라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캐런이라는 논문입니다. 캐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재사용 계열의 SCAR 논문이고 사실 이전 데이터를 저장해서 실제 현재 신규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같이 학습을 하는 게 성능에는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리플레이 계열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시킨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덩크슛 하는 예시를 보았을 때 되게 프레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캐런에서는 시간축을 좀 압축해서 과거 샘플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이 리플레이 그 재사용 방식을 채택할 때는 메모리 버퍼에 좀 데이터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X와 Y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될 텐데 어, 이 과정에서 마지막 리니어를 거치기 전 레프리젠테이션이 된 Z를 함께 저장을 해 둡니다. 이렇게 저장된 XYZ를 메모리 버퍼에 추가를 하게 되고 어, 인터 아까 아까 시간축을 압축해서 과거 샘플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모리 버퍼를 통해서 저장한 이후에 학습을 할 때 인터폴레이션으로 복원을 해서 어, 원래 길이를 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활용됐던 X를 통해 학습을 할 때 이 모델로부터 이 Z가 새롭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새롭게 나온 Z 프라임과 기존에 저장되었던 Z를 어,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과거 정보도 보존하는 그런 스킬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신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디스틸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어서 그냥 X와 Y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의 과정까지를 마스크를 활용해서 좀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프리즈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리니어 한 줄만 활용해서 태스크별 성능을 뽑을 때 분류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캐런 같은 경우에는 이 NTU RGBT 데이터셋을 활용하는데 처음에는 60개 클래스 행동으로 나왔던 데이터셋인데 이제 몇 년 뒤에 추가적으로 60개를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런 벤치마크용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행동 인식 분야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추가하는 게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가 파인 튜닝인데요. 파인 튜닝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 데이터를 보지 않고 신규 데이터만 그대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인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컨티뉴얼 러닝 없이 학습을 한 결과여서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사이즈, M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인데요. 이 500과 2000으로 나와 있는데 500은 굉장히 작은 메모리 사이즈이고 2000은 좀 평균적인 메모리 사이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 이 캐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즈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게 압축을 했기 때문에 5분의 1로 압축을 했다고 치면은 어, 기존 모델들이 500개 저장할 거 2500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설명드렸던 뭐 엘스넷이나 이미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모델도 있는데 이 리플레이 재사용 방식의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 메모리 사이즈가 2000일 때보다 500일 때 더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어, 메모리 사이즈가 적을 때 이 캐런 방식을 좀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SCAR 분야 논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캐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재사용이 어, 가장 크게 활용이 되었고, 엘스넷 같은 경우에는 모델 확장이 가장 크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분야뿐만 아니고 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델적으로 두 가지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SCAR 분야에서 또 한 가지 논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클래스나 뭐 도메인, 뭐 태스크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성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감도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한 연구가 하나가 있고, 아카이브에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확장, 도메인 확장, 뭐 태스크 확장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고, 어, 데이터 재사용이나 뭐 정규화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모델을 구성하면 이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반복 실험이라도 좀 많이 해보던지 이런 식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SCA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미지는 효율성과 보안 문제로 인해서 스켈레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행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모델을 좀 효율적으로 학습할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스켈레톤 베이스드 컨티뉴얼 액션 레코그니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주제에 맞는 엘스넷과 캐런 연구를 살펴보고, 어, 뭐 추가적인 이런 뭐 엘스넷과 캐런 같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진 않았지만, 이 SCAR 분야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이 분명 클래스나 클래스, 뭐 도메인, 태스크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민감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미나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